9월 15일 생생 주식입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펼칠 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란은 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일단 말로는 이제 굉장히 강한 것처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과거에 이라크가 그렇게 강한 척을 했지만은 미국과의 어떤 걸프전에서 아주 힘없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현재 이란은 드론하고 탄도미사일이 주력 무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지원을 감안하면은 이란의 공격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번에도 이란이 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하지만은 그 피해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이제 속보가 나온 부분을 보니까, 자,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은 보복을 멈추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제 비행기로 공습을 했어요. 이란의 핵시설하고 군사시설 그리고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다수가 사망을 했고요. 또 저명한 핵 과학자들도 여러 명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멈추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물론 이 이란의 외무장관의 그 발언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저농도 우라늄의 생산 권리가 보장이 된다면이라고 나왔죠. 과거 이제 미국하고 핵 협상을 했을 때 미국이 이란의 그 저농도 우라늄의 생산은 일단은 보장하겠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이렇게 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그래도 보장을 해준다면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공격을 멈춘다면 보복을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되겠는데, 일단 당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뭐 협상을 해갖고 금방 사태가 해결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아직은 안 그래요. 그러나 이란의 이러한 자세를 놓고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뭐 전면전, 뭐 제3차 세계대전 이런 사태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주말에도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제3차 세계대전이니 뭐 전면전이냐면서 막 투자 심리를 막 위축시킬 만한 이러한 뭐 겁을 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과연 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은, 어, 말씀드렸던 이란의 공격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지 등을 갖다가 공습하면서 전력이 상당히 약화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전면전으로 가려면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되죠. 지상군을 투입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이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런 여러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지상군을 갖다가 투입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뭐 3차 세계 대전이니 뭐 또는 전면전이니 이런 얘기는 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러한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도 마찬가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사태 해결이 좀 빨리 나갈 수도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는 지금은 이란의 힘이 약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이런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방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단 이런 사태가 오래 갈 경우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일단 급등을 했잖아요. 국제 유가가 오르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그 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고 또 길어질 경우에는 물론 트럼프도 어느 정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일단 이란의 힘이 약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관자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툭툭 던지는 입방아만 찢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증시의 영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대해서 증시가 둔감해지는 타이밍 요게 일단 1차적으로 지지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뭐 타협이 되거나 중재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이제 2차적인 타이밍이 되겠죠. 어쨌든 이란 외무장관의 이 발언은 일단 악화된 이런 불안 심리에 조금은 진정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정도에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 자, 일단 일요일이니까 주봉 차트를 갖고 한번 볼게요. 코스피 주봉 차트의 포인트를 한번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이러한 중동 돌발 악재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적산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적산병은 코스닥 역시도 윗꼬리가 달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일단 적산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당장 지지점 만약에 추가 조정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지점은 어떻게 체크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요. 주봉의 적산병을 고려할 경우에는 1차 코스피 2822포인트, 코스닥은 76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코스피 2765포인트, 코스닥은 755포인트예요. 근데 코스닥이 767포인트면 금요일 종가 위치입니다. 종가권 위치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장중에 금요일에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바로 1차 지지점에 바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지점들을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앞선 방송에서 이런 사태가 나오기 전에도 바로 여기죠. 자, 앞에 이 정고점 위로는 매물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바로 요 2월 고점 이 위로는 좀 매물 공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막 이런 기세를 갖고 있을 때 일단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매물수는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또 이게 중동발 돌발 악재가 나서 이렇게 빠진 건데요. 그래서 코스피는 바로 이 기준점을 놓고 볼 때 249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82포인트입니다. 자, 단기간 내 단기로 볼 때 단기간 내 일을 갖다가 회복해서 다시 지지로 전환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단기간 내 여기를 갖다가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하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매물 수화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도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복 시도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다시 재하향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단 좀 확인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이 올라간 상태에도 과열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대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과열해서 뭐 조정을 받을 듯 하다가 이제 버팅기면서 이렇게 버텨나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는 못 가더라도 자 이렇게 나갈지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일단 이럴 경우에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지만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매물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둘 중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를 체크하되 일단 2496포인트와 782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단 당장 주 초반에는 체크하겠고 주봉 차트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대를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쨌든 금요일 날에 이러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 날 반등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매물 공방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앞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과연 이 조정이 위기냐 기회냐 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는 비록 중동발 돌발 악재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기대됐던 어떤 신정부 효과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 추경 예산과 관련된 부분, 증시의 근본적인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혁 부분,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볼 때에 어떤 기대치는 여전히 있다. 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이번 조정은 위기보다는 기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뭐예요? 언제, 어디에서 그 기회점을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 뭐 한 가지 6월 중에 이슈도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6월 25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장 편입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언급이 나오는지 이거를 6월 25일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더 좋겠죠. 어쨌든 이런 내적인 이런 기세는 있었기 때문에 이번 중동발 악재로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조정은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6월달 이번 6월달은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7월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6월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하반기 주도 시세를 사전에 좀 포착해 볼 수 있는 기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6월에 새로 강하게 뜨는 시세, 그리고 지수가 조정 후 대반등 시 강하게 상승하는 대반등하는 시세, 그리고 지수가 추가 조정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지수가 조정 시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 이 중에서 하반기 주도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도 이번 6월 달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종목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식장인과 생생주식 멤버십 분들이 매매했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 필옵틱스 지난주에 바로 들어갔던 종목이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런 종목들 보면은 금요일에 지수가 빠지는 대로 오히려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조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종목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6월에 이제 또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라는 논리에서 놓고 본다면 기존 주도주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이나 방산, 원전 아직은 뭐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기존 주도주 쪽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돼요. 물론 이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파동의 논리로 놓고 본다면, 자, 상승 파동.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파동이에요. 하나의 파동의 마디에 끝 마디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점이 나오는 시그널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5파동을 마무리할 때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원전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전 내에서 새로운 주도 시세 교체가 나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전 기술 이런 종목은 새롭게 못 오르다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오파동 끝에서 주의를 해보되 이게 원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전 내에서 새로운 주도 시세 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 주도주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6월 주도 시세를 놓고 본다면은 기존 주도주보다는 신주도주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솔트룩스 같은 AI 소프트웨어. 자,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솔트룩스 다 우리 주식장인과 생생주식 멤버십 분들 다 매매했던 종목들이죠. 한글과 컴퓨터 이건 밑에서부터 제가 계속 끌고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고 팔고 해드렸죠. 이 종목 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이전에 이제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그 후속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고객 현장 밀착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이 팔란티어가 새로운 주도 시세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좀 주목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은 보안, K사인,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되고 있죠. 보안 쪽. 또 전자결제 쪽도 부각됩니다. 전자결제, STO, 토큰증권 이런 쪽. 카카오페이, 다날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죠? 새롭게 제가 아까 하반기 주도 시세 포착을 위해서는 6월에 새로 강하게 뜨는 시세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전자결제도 또 이렇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웹툰 쪽, 이건 정부 지원 문화 콘텐츠 이런 쪽이죠. 미스터 블루, 미투원 이런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겠죠.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그죠? 미투원이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네요. 그리고 상법 개정 수혜주, 저 PBR, 지주사 이런 종목들도 물론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선별할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주나 지주사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쪽, 저 신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신재생에너지 쪽, 한화솔루션, 그죠? 그리고 대명에너지, 코미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다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6월 달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위기가 이제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관건은 언제 어떤 종목으로 라는 그러한 과제가 있는 거죠. 저는 여전히 지금 중동발 이러한 돌발 악재가 있고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요. 여전히 저는 3,000포인트는 넘어간다. 이런 믿음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앞선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무겁고 안 움직이던 종목들, 지주사 관련주, 금융주, 저 PBR 관련주, 진짜 안 움직이던 징글징글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 증시에서 뭐가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안 움직이던 종목들 다수가 올라간다? 급등한다? 그럼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결국 관건은 언제 어떤 종목으로, 그죠? 리얼 그 주식장인 그리고 생생주식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